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가곡 이야기. 조선 정학 전습소와 가곡 전승. 1909년 9월 15일 조양구락부가 설립됩니다. 이것은 한국 최초의 사립음악학교입니다. 예전에는 음악이 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양구락부에서 춤도 가르친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1910년 1월 10일 대한민보에 발표된 교사 명단을 보면 가요 교사는 교사장 하순일, 교사 신경선, 장덕근, 이영환입니다. 여기서 가요란 전통 성악곡인 가곡과 가사입니다. 가요 교사진 하순일, 신경선, 장덕근, 이영환. 하순일은 하규일의 종형이며 하중공과 더불어 19세기 말 유명한 가객입니다. 하중고는 하규일의 숙부이니 하중고는 하순일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백부나 숙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순일과 하중고는 무시로 운영궁을 드나들던 운영궁 대령가인이었습니다. 운영궁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사가이지만 이하응이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하였으니 왕궁이나 다름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당시 행사에 필요한 악공이나 기생을 운영궁에 상주하게 하였는데 그들을 대령악사, 대령기생이라고 부릅니다. 대령가인은 운영궁에 상주하지는 않았지만 아무 때나 출입하여 노래를 부르는 운영궁 소속 가인이었습니다. 신경선은 고종 말년 궁중 연양에 4차례나 초청받아 노래를 불렀던 가객입니다. 그의 연양 참여 기록을 당시 의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궤란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책입니다. 장덕근은 1913년경 광교 기생조합에서 가사를 가르쳤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방 출신 기생, 즉 향기는 기둥서방이 없습니다. 이들을 무복이라 부릅니다. 반면 서울 출신 기생, 즉 경기는 기둥서방이 있습니다. 이들을 유복이라 부릅니다. 1913년 하규일이 무보기를 모아서 다동 기생조합을 설립하자 서울 출신의 경기, 곧 유보기들이 모여 광교 기생조합을 창립합니다. 다동조합에서 하규일은 기생들에게 가곡, 가사, 시조를 가르치고 광교조합에서 장덕근은 가사를, 장계추는 가곡을 가르칩니다. 1918년 다동조합은 대정건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후에 조선건본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광교조합은 1918년 한성건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영환은 하순일과 함께 조양구락부로부터 조선정학전습소 시절까지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명성에 비추어 보면 이영환도 대단한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여타의 활동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정학전습소의 목적과 전공. 1911년 6월 조양구락부는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여 명칭을 조선정학전습소로 바꿉니다. 장사원 교수는 이 변화를 조양구락부는 발전적인 해산을 단행하고 조선정학전습소의 간판으로서 재출범하게 되었다고 규정합니다. 조선정학전습소는 사무실과 학교 건물을 이전하거나 확장합니다. 그리고 1912년 7월에는 기생을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상다동에 전세 600원을 들여
조선정학전습소 여학분교실을 설치합니다. 새로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무복이들의 숫자가 증가하자 이들을 견습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정학전습소는 총칙 제11조에 다음과 같이 목적을 명시합니다. 예로부터 전래하는 가학을 유지하며 시의에 적용할 조율도 이를 증보하여 사람의 전진하는 용기를 고발하여 교제하는 심정을 통창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정학전습소의 목적은 첫째, 전통 가요와 음악을 전승하고 둘째, 시대에 맞게 현대적 음악을 만들어서 인간의 용기를 격려하고 심정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정학전습소는 조선악과와 서양악과를 두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전공을 배치합니다. 조선악과는 가곡, 현금, 가야금, 양금, 단소, 생황, 기타 취악으로 서양악은 성악, 악리, 정가곡조, 풍금, 사형금으로 전공이 나뉩니다. 수업 연하는 전공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선학과에서 가곡과 현금은 1년, 가야금과 단소는 6개월, 양금은 3개월입니다. 서양악과에서 성악, 풍금, 사형금은 1년입니다. 조선정학전습소 교사진. 조선정학전습소 교사 명단을 보면 1911년 10월에 전 군수 하규일이 학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12년 12월 남창 여창 교사는 하순일과 이영환인데 하순일은 여학분교실 감독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양구락부에서 가곡을 가르치던 신경선과 가사를 가르치던 장덕근이 교사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현금 교사는 김경남 조이순, 가야금 교사는 명완벽 함화진 한규우, 양금 교사는 백용진 김상순, 단소 교사는 이춘우와 조동석, 서양학 교사는 김인식입니다. 이들은 조양구락부 시절과 같습니다. 명완벽은 가야금 교사로 소개되어 있으나 가곡 여창의 명인이며 제3대 아학사장을 지냈습니다. 아학사장은 이왕직 아학부의 책임자입니다. 가야금 교사 함화진은 함재훈의 큰 아들입니다. 함화진은 제5대 아학사장을 지냈습니다. 함재훈은 조양구락부에서 교감에 해당하는 각과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2대 아학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조선정학전습소 졸업생 1913년 2월 서양학 보조교사 명단에 영광섭과 하대홍이 보입니다. 서양학 보조교사 영광섭과 하대홍은 1913년 제2회 서양학과 졸업생입니다. 영광섭은 풍금, 하대홍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하대홍은 하규일의 아들입니다. 하규일은 가곡의 명인이고 조선정학전습소의 학감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가곡 대신 서양 성악을 전공한 것입니다. 홍영훈은 서양학과 제2회, 제3회 졸업생입니다. 그는 2회 때는 성악, 3회 때는 사형금을 전공했습니다. 홍영훈은 홍남파의 본명입니다. 가곡을 오선보로 체보하다. 조선정학전습소의 가곡 전공 학생은 한 사람만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13년 4월
제2회 졸업생 이상준입니다. 조선악 가곡은 수업 연한이 1년이니 그는 1912년 5월에 입학하였습니다. 입학 당시 이상준은 보성고등학교 창가 교사였습니다. 조선정학전습소에는 보성의 동료 교사인 김인식이 서양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정학전습소의 가곡 교습은 남창 한바탕입니다. 남창 교보는 1910년 하순일이 가곡 원류에서 악곡별로 대표곡 한 곡씩을 골라 거기에 연음표를 표시하여 만들었습니다. 연음표는 노랫말 가사에 표시했던 연음 부호인데 조선 후기 가객들이 창안했습니다. 가곡 원류는 고종 13년 박효관과 안민영이 편찬한 가집입니다. 이 책은 당시 유행하던 노래 가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가객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노랫소리의 높낮이, 선율의 연결 등을 연음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규일이 편찬한 가곡 교본을 1년 동안 이상준이 다 배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준은 졸업하기 한 달 전 1913년 3월 가곡 우조 초삭대업과 편 그리고 시조 한 곡 등 총 3곡을 오선보로 체부합니다. 이 악보는 조선 속곡집 3권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가곡의 역사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이상준은 역사상 처음으로 가곡과 시조를 오선보로 체부한 것입니다. 이상준의 가곡 공연. 조선정학전습소를 졸업한 지 20년 후 1933년 이상준은 배반을 치릅니다. 배반이란 가곡 한바탕을 다 배우고 나서 그것을 전문가 앞에서 발표하여 실력을 인정받는 일종의 졸업 연주와 같은 것입니다. 1933년 9월 10일 경성방송국은 명월관에서 벌어진 이상준의 배반 공연을 중계합니다. 중계방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곡 가, 남창, 우조, 초삭대업 나, 여창, 우조, 이삭대업 다, 남창, 삼삭대업 라, 여창, 우조, 두거 마, 남창, 우조, 소용 바, 여창, 반역 사, 남창, 계면, 삼삭대업 아, 여창, 계면, 두거 자, 남창, 얼락 차, 여창, 오락 가, 남창, 편락 타, 남창, 편 파, 태평가 2. 가사 춘명곡 3. 시조 이비취, 이수완, 안진동, 정채홍, 신화선 반주, 현금, 가야금, 양금, 해금, 대금, 세적, 장고 프로그램에는 남창과 여창이 섞여 있습니다. 남창 가곡은 이상준이 부르고 여창 가곡은 조선 권번 기생들이 불렀습니다. 배반을 치른 1년 후 1934년 5월 5일 이상준은 명월관에서 첫 연주회를 갔습니다. 조선중앙일보는 다음과 같이 그것을 보도합니다. 신라시대부터 전하여 오던 우리의 정학이 이제 와서 이를 아는 이는 겨우 하규일 단 1인 한 사람뿐이므로 장차 그 후계자가 없이 결국 영명할 불운에 있던 바 30년간을 교육계에 종사하던 이상준 씨가
20여 년을 두고 남모르게 연구를 거듭하다가 남창을 완전히 배우고 5일 오후 5시 시내 명월관에서 피로연을 성대히 개최하고 각 방면 인사를 초대하였는데 휘문고보 교장 리윤주 씨의 개회사가 있은 후 우조, 계면, 현악 등 문외 한으로는 이름도 알기 어려운 유창한 남창 여창이 있어 만당을 도치게 하였고 이 보도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가곡을 신라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둘째, 가곡을 계승하는 사람은 하교일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곡의 우조, 계면조, 현악 같은 명칭을 일반인은 이름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가곡의 전승 사정은 1934년보다 2021년 현재가 좀 나은 듯합니다. 가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때보다 다소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가곡을 일반인이 전혀 모른다는 점은 1934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것은 없습니다. 가곡은 1934년 그때부터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선정악전습소의 가곡 전승을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